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집에 있는 마이크가 잘 되는지 확신이 없어요. 물론 확인은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대중문화와 한류 수업을 진행하게 될 이진홍입니다. 물론 2주 뒤에 정식으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름만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자면은 아마 신입생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학에 입학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2020년은 그 시작부터가 조금 어수선하죠. 굉장히 산만해요. 우리 수업도 개강도 2주가 늦어졌고 또 2주는 안전을 위해서 얼굴을 보지 않는 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어서 조금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도리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을 이제 유의하시고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참고로 오리엔테이션을 대신해서 우리 수업에 관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애국인 전용 수업입니다만은 첫째로 이 수업은 이제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은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똑같은 수업이 세 번째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수업은 영어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영어로 묻고 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시험은 두 차례 치르게 되는데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 아마 초창기에는 제가 이 수업을 담당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초창기에는 서술형 즉 short essay 그러니까 짧은 에세이 시험도 봤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영어나 프랑스어로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술형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주로 이제 단답형 single answer form이거나 혹은 사지선다형 four choice form으로 시험을 바꿨어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반복합니다. While repeat for the student. This course will be proceeded in Korean language. If any student who knows the course in English, I think there is a third class of the same name. In that class, the course will be proceeded in English. However, in class you can ask and answer in English. merde. 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영어로 약간 반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즉 대중문화와 한류에 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수업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한류이죠. 물론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겠죠. 여러분 예컨대 한류의 한 아이템을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한참 떠오르고 있는 BTS 케이스, 그리고 한류 초창기에 한류를 이끌었던 이제 킬러 콘텐츠인 뭐 대장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겨울연가,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대중문화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강의의 주제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우리 수업은 이 순서를 거쳐가게 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PPT 화면을 참조해 보세요. 첫째, 문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대중이라는 부가가 붙어서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와 대중문화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대중문화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류에 대해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제 문화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은 문화란 무엇인가를 몸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듯이 이게 아마 한 2년, 벌써 2년 되었나요? 2년 전에 한국에서 불었던 이 열풍을 말하는 거죠. 이른바 김밥 패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패딩 점퍼를 입었는데 전부 검은색으로 마치 김밥을 잘라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컨대 우선 문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문화를 생각하지 말고 문화의 한 아이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것, 이것도 문화의 한 아이템입니다. 예컨대 식사하는 것,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것, 이것도 문화의 한 아이템이죠. 그리고 휴대폰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그 루이비통 핸드백이라든가 샤넬 핸드백만 들고 다니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문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 즉 개인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단 이 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어제도 하루 3끼 식사를 했고 오늘도 3끼 식사를 했고, 아마 필경 내일이나 모레, 아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루 3끼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태론적으로 볼 때 문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각 개인들의 반복적인 행위의 총합에 불과합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 먼저 개인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바꿀 수가 있겠죠. 즉 도대체 개인이란 무엇인가, 즉 왜 개인에 대한 이해가 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먼저 해결해야 될 첫걸음이 되는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개인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말해 봅시다. 개인이라는 것은 개체로서의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체라는 것은 이 분류에 있어서 예컨대 강아지, 개, 이것도 하나의 개체죠. 고양이도 하나의 개체이고 꿀벌도 하나의 개체입니다. 인간도 하나의 개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개체로서의 개인을 말하는 거지 어느 특수한 개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라는 것은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개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소개할 것입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의 주제는 아닙니다. 어쩌면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생겨난 의문사항이고 주제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로 이 개인이라는 것은 개인 단독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개인, 문화, 사회에 관한 연구는 인간이여 너 자신을 알라라는 오래된 그리스 격언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실천적 반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 문화, 사회 현상들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오래전부터 누구나에게나 공공연히 인식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철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의 목이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모습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긴 역사를 보았을 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으로부터 비롯되는 이른바 근대 과학이 시작된다고 하는 불과 150년, 정확하게는 한 180년 전부터의 일이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그 학문의 분류에 따르면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서로 다른 세 개의 분야, 즉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인류학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이 세 개의 과학이 나름대로 일련의 특정한 현상을 다루면서 150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또 앞으로도 필경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 사회, 문화에 관한 대부분의 현상들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의 과학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참고로 우리 교양 수준에서 이 세 개의 분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그리고 인류학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나중에 이제 4학년이 되고 졸업을 하고 혹 또 이제 졸업을 하고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양 수업에서 한번 얼핏 들었지 그런 정도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봅시다. 우선 심리학부터 살펴봅시다. 심리학은 이제 거기 중국 학생들을 위해서 한자로도 써놓았고 그리고 영어로도 사이콜로지라는 영어로도 써놓았죠. 심리학에서 조금 범주를 줄여보면 이른바 퍼스널 사이콜로지라고 인성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혼자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여기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사회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한 개인의 마음과 행동의 법칙을 규명하려는, 즉 인간 내부의 심적 현상을 다루는 과학입니다. 원래 독일과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미국에서 인간의 심층적 이해, 인간이 당면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의 해결 및 심리장애 치료법에 많이 원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에 관한 연구 학문을 말하는 것이죠. 즉 사회적 관계의 성격, 원인, 결과 및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접하고 있는 풍습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습관, 제도에 관한 연구와 그것들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인류학은
인류와 그 문화의 기원 특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주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죠. 예컨대 한국에서는 하루 세 끼를 식사하는데 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인도라든가 이 중동 지방에 가면 식사를 어떻게 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회에서는 이제 왼손으로 식사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문화의 차이,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문화 인류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문화 사회에 관한 연구는 바로 이 서로 엄연히 다른 세 개의 학문 분야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구가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첫 번째로 실험 방법을 다른 과학적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즉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멘델의 유전의 법칙, 유전 법칙 알죠? 유전 법칙이라는 과학적 현상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멘델이 어떻게 했죠? 일단 그 유전 법칙을 연구하기 위해서 강낭콩 재배를 이제 실험실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강낭콩을 재배해 가지고 거기서 1세대 강낭콩, 이것을 즉 F1이라고 하죠. 1세대 강낭콩을 이제 수확을 하죠. 그리고 그 1세대 강낭콩으로부터 이제 씨를 받아 가지고 다시 2세대, 3세대 이렇게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낭콩인 경우에는 한 세대 전체를 연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한 2개월? 그래서 적어도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리면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실험 방법, experimental method라고 하는데 이 실험 실적 방법을 과연 인간인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생각 쉽잖아요. 근데 어느 한 세대가 어느 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간의 경우라고 할 때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리죠. 적어도 25년, 30년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결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한 세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2세대, 3세대를 계속 보았을 때는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죠. 어쩌면 100년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 즉 개인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고 할 때에는 그 개인이 갖는 본질적인 성질에 의해서 실험 실적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이론적으로는 이른바 계획적인 교잡, 이 교잡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 영어는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즉 짝짓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낭콩을 예컨대 빨간 강낭콩하고 노란 강낭콩을 이것을 이제 수정시키듯이 이렇게 계획된 이 교잡에 의해서 인간도 제1세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이제 AI도 나오잖아요. 유전공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날에는 상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타부와 문화는 그 자체로서 파괴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험 방법을, 즉 과학적인 실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 연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라는 개체, 즉 개인이라는 개체는 측정이 가능한 단위들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강낭콩에 적용해 봤을 때는 강낭콩은 이제 뭐죠? 농장 A, 농장 B,
농장시 이렇게 정확한 단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 관한 단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입니까? 가족 A, 가족 B, 가족 C 이렇게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모든 과학적인 연구는 측정 가능한 단위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센티미터라든가 미터라든가 혹은 시간도 이건 하나의 단위죠. 이런 측정 가능한 단위들을 인간에 관한 연구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인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조직화, 오가니제이션 그리고 유형화, 패턴이니 유형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체 형상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주제 이 세 번째 사항에 관해서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페이지를 넘겨줘. 자, 그럼 오늘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접근했던 주제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느 특정한 개인, 즉 내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가 속한 사회와 그가 참여하고 있는 문화의 존속 및 기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성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다 해도 개인 그리고 그 욕구와 잠재력은 모든 문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은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문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화 현상 속에는 나 개인의 욕구와 잠재력이 근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회는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모여서, 이 모였다는 말은 조직되었다고 하죠. 반복하면은 사회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이며 이 사회를 끝까지 분석에 들어가면은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 그러므로 각 개인의 반복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영국의 유명한 문화 아이템인 오후의 티타임, 그러니까 뭐죠? 티타임 에스리어 클락, 오후의 티타임을 얘기해 봅시다. 이 영국의 오후에 차 마시는 그 문화가 하나의 문화 아이템으로 설정이 된 이유는 예컨대 어느 동네에 A라는 집도 그러고 B라는 집도 그러고 C라는 집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것은 A라는 집안과 B라는 집안, C라는 집안에 소속된 각 개인이 반복적으로 반응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문화, 즉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보다 큰 전체 형상의 연구를 위한 논리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문화를 이해하는데 개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